우선 국제학교는 어떤 이미지세요? 국제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먼저 제가 사진 하나 먼저 띄울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사진 너무 예쁘죠? 국제학교를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넓은 잔디밭 운동장에 아름다운 캠퍼스, 그리고 최고의 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학교는 스위스의 르 로제 국제학교예요. 국제 리더들을 교육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제학교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학교를 가보진 않았고요. 예전에 보스턴에 한번 기족학교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학교의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의 학비는 1년에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한 12년 정도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학교에 보내서 우리 아이가 12년 여기서 계속 놀고 공부하고 하면 사실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학교긴 한데 형평상 이렇게 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형편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차선책으로 또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다음 차선책, 또 다음 차선책을 찾아서 이제 국제학교 나랑 맞는 나의 재정적 여건과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과 이런 것들 맞춰서 이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왜 국제학교를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싫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야루님이 이제 올려주신 그 동영상을 봤는데, 마차에서 이제 자동차로 변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전화기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진짜 제가 이전에도 그랬고, 제가 다니던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학교가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에 되게 공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교육이 싫어서 국제학교에 한번 아이를 보내볼까라는 분들이 우선 제일 많으실 것 같고요. 그에 찾아서 이제 열린 교육, 뭐 창의 교육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국제학교를 선택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국은 이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이제 가르쳐 주는데 반해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그냥 주제만 던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서치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뭐 에세이 쓰고 그리고 PT 준비해서 이렇게 조원들이 같이 어떤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조원들에게 최대한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원들을 위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저절로 책임감과 자기주도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세부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 이제 CIS를 예를 들면 한국은 사실은 어떤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 뭐 스피치 컨테스트에 나가서 1등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상을 주지만 사실 거기 CIS 같은 경우는 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친구다. 그렇게 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요. 늘 이 친구는 항상 웃는 모습이 예뻐서 또 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각각 다양한 종류의 상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상을 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나는 공부는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내가 다른 방면으로 나도 잘하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과 넌 아카데미의 밸런스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이제 사실 한국을 나와보니 지금도 여전히 국영수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더라고요. 하지만 국제학교는 음악, 미술, 뭐 체육, 리더십, 협동심 이런 모든 분야의 밸런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찾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학년들, 특히나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IB나 AP 같은 수준 높은 교육을 공교육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국제학교를 많이 찾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마지막 이제 인맥 관리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스위스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사실 나의 인맥이 12년 동안 사실 1년, 2년 다녀서는 인맥 관리는 사실 힘들고요. 뭐 7년씩, 8년, 9년, 12년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내 친구들이 다 뭐 국제적인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다시 이제 CIS 이제 경우를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CIS 같은 경우 세부에 1년에 한 3천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학비가 들어가요. 근데 그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사실은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닌데 필리핀 친구들이 그 학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 우리 반에 있는 친구가 뭐 힐튼 호텔의 뭐 손주다, 뭐 필리핀 에어라인의 자녀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내로 CIS 이제 친구들이 이제 수학여행, 그러니까 필트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국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섬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사실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어머님들은 이제 국내선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그래서 애들을 데려가면 필리핀의 친구들은 다 각자 자기 전용기 띄워서 애들을 다 실어서 나가는 그런 인맥 관리도 물론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국제학교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국제학교를 선택하게 되고요. 국제학교는 사실 영어를 배우러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의 인성, 그다음에 매너, 지식, 뭐 자신감, 리더십 이 모든 것을 겸비하기 위한 고급 교육 과정이 국제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워너비 국제학교를 보내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국제학교를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국제학교를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국제학교는 시험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과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머님들을 위해서 돈을 대드릴 수는 없지만, 준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험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어떤 준비를 하면 국제학교를 들어가기가 수월한지, 이런 것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제학교는 이렇게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1년에 1억씩 하는 뭐 귀족 학교들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000만 원으로도 아니면 그 이하로도 IB랑 AP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학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으로 멀리 이제 국제학교를 선택해서 갔던 시대가 있다 그러면 멀리 가는 거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쪽의 국제학교들 쪽으로도 많이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고요. 더 가까운 곳, 이제 국내에서 뭐 송도나 제주도 쪽 국제학교들도 지금은 엄청 유명하죠. 한국에 있는 국내의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주도 국제학교가 이렇게 뜬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와 제주도나 송도에 있는 학교의 차이점은 제주도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사실 해외에서 3년 거주했다라는 증빙을 해야 돼요. 3년, 예전에는 그게 5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년으로 줄어서 3년 동안 내가 해외에서 공부했다라는 그 증빙이 돼야지만 국내의 국제학교를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주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시험을 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학점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공립에서 내가 1년을 3학년을 다니다가 제주도로 가서 4학년을 다니고 다시 내가 5학년 공립으로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다른 비인가 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내가 공립학교를 들어오려고 하면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근데 검정고시 칠 필요 없이 아이가 자유롭게 전학을 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 제주도랑 송도 쪽이 되게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리터너들이 다시 해외를 못 나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못 나가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특히나 고학년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국제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 이제 제주도 국제학교가 올해는 사실은 제주도 국제학교가 경쟁률이 원래 워낙 높은 학교로도 유명한데 올해는 한 3배 정도 더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대기자도 되게 많이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세부에서 출신의 아이가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좀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때 케아에서 시험 칠 때 뭐뭐 준비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